네, 안녕하세요. 짬비입니다. 이제 2020년 22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한 3일 남았네요. 네, 오늘까지 3일인데, 이제 우리 카페에는 이미 다 올렸는데, 혹시나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제 예상하는 부분이랑 또 정오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찍고 간단하게 할 거 지금은 바쁘실 타임들이시니까, 그죠? 반복해야 되니까. 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카페 가면은 다 있죠. 그래서 카페 가서 읽어보는 거 좋고 간단하게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에는 탐정업의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로 바로 갑시다. 문제로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민간조사 업무를 합법화하기에는 움직임이 있었다. 예. 실제로 의회 입법이 몇 차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경비업체는 민간조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신용정보회사나 일부 회사만 안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가능해요. 근데 경비업법상의 민간조사 업무가 분류되어 있다? 뭐 형식적 민간경비의 개념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제 뭐 이거 미화원 발레 파킹이나 시설 관리 이런 거 왜 담았냐면은 올해 이게 너무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슈가 많이 돼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죠. 또 경비 업무를 벗어난 업무는 이제 폭행 뭐 이런 거 관련된 거고 업무 외의 업무라고 생각하여서 민간 경비로는 뭐 바쁜 경우 미화나 발레 파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한민국 경비업법상에서는 안 돼요. 단 뭐 다른 나라의 경비원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나라 경비법이 법률이 어떻게 제한하냐에 따라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 내년에 이게 통과된다고 합니다. 바로 또 가보죠. 자, 법학개론이 예측이 된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예측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니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슈 된 것만 좀 보자 이런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춘재, 살인의 추억에 있던 이춘재가 자기가 진범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서 이제 그 진범이 아닌 다른 범인으로 이제 오해받고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형을 살았는데 몇십 년 살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건 형사보상제도로 가야 하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형사보상이랑 헷갈릴 만한 게 이제 피해자 보상제도. 피해자 보상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금되거나 뭐 기소유예 이런 게 된 사람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받는 게 피해보상제도고요. 또 형사보상제도는 오인받아서 잘못된 형사법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고인이죠.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둘 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한번 범인으로 오해됐으니까 명예회복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범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게시할 수도 있다. 이거 말고 이제 형사보상 제도 말고도 이거는 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형법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는 거라면 국가배상법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민법으로 자기가 이제 손해배상 뭐 알았은 날로부터 이런 거 제한 있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핫했다 하여서 가끔씩 부동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등기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임차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던 기간이 2년에서 이에 또 연장 청구권을 사용하여서 계약갱신이 가능해졌다. 또 집회 저지 이거와 관련돼서는 또 집시법도 개정이 되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경호학 쪽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이제 한글날 경찰 버스로 차벽을 하였던 거는 올해상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몇 년 전에 위헌 판결이 난 거고 올해도 이거를 이렇게 운용했을 때 이거 위헌이다.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 쪽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뉴스를 봤었어요. 제 의견은 아니고 뉴스를 봤던 것 같고 4번 이제 법안 통과와 추경인데 추경이 제일 핫하죠 요즘. 그래서 추경 절차 또 본회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만 한번 교재나 파일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시면은 검색하시면 되겠죠. 하고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본회의 할 때 어떻게 열리는가. 제적의원 5분의 1로 열리고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하다. 이게 정족수 원칙이고요. 이제 국회 회의의 원칙에는 회의를 원칙상 공개를 하여야 하고 또 한 번 회기가 된 내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번 했던 것도 가져와서 계속한다. 또 일사부재의 같이 얘기했던 또 발의가 안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제
뭐라 하죠? 재회의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얕게 알고 가도 돼? 예, 왜냐하면은 예상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니 안 되니 뭐 반반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좀 확률이 낮죠. 불안해하지 말라고 보는 거니까. 자, 경비법. 자, 2차 과목에서는 올해 그나마 바뀐 게 이제 법령 개정으로 이제 군사 경찰 병과가 생겼죠. 헌병 병과가. 이거 명칭 바뀐 것만 좀 처음 접하시고 군사 경찰 병과가 뭐지? 뭐 이런 것만 좀 피하시고요. 헌병 병과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또 규제 완화로 경비법은 이거 있는데요. 이 시집 불허 과부행이라고 해서 뭐 과태료 부과 기준과 또 장비, 뭐 위험한 장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기준이 잡혀 있거든요. 예, 집단 민원 현장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도 잡혀 있는데 경비법은 그대로 가져가고 청원경찰법에 있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던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작년에 법령이 신설되고 개정이 되었던 시험 위탁 기간에 대하여 시험 출제위원들이 공무원 의제가 되었던 사항과 또 신임 경비 교육 이수증 발급이 건자가 이제 경찰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바뀐 거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원래는 누가 했어요? 원래는 그 발급한 교육을 한 기관에서 발급을 했었죠. 다음 문제라기보다 경호학 출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정오 내용도 있고요. 올해 핫했던 게 4월쯤에 개정이 되었던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입니다. 이거는 살펴보시고 또 이 집시법이 다소 완화가 되었어요. 이제 원래 집회 및 장소나 공간에서는 할 수 없다 였었는데 뭐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거나 또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데 다음에 해당될 때 뭐 국내 주재 외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일 때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건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오부 요인 이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하죠? 잠시만요. 국정감사관 이렇게 신체 검색을 하는 면제 대상이 된다. 수색의 면제 대상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명 불하면 좀 그런가요? 전 대통령들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 임기가 나와 있고요. 또 정확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경호의 범위와 또 지원되는 범위가 나와 있죠. 근데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예우,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준다든지 교통기관을 이용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제한이 되지만 경우는 계속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시장 방문했을 때 뭐 기관 단총이 살짝 사진에 찍혔었죠. 그래서 이게 경호처장이 지정하는 경호구역이므로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집시법이 뭐 개정되었다 이거는 맛만 볼게요. 정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기존에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제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공간에서만 행진을 할 수 있다. 근데 잘 봐요. 왜냐 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집회랑 시위를 제한했으니까 행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집회와 시위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진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에서 사라진 파트겠죠. 이 예외 단서 부분은 사라졌고요. 이게 개정된 게 어떤 내용이냐? 좀 5개 집회나 시위를 다소 할 수 있다. 알겠죠? 다소 알겠죠? 했을 때 보면은 원칙상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원칙이 안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단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단서도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이 가와 남목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가와 남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집회나 시위가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또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때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또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집회는 2인 이상 하는 게 집회죠. 그래서 가령 2명이면 대규모 집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2명이라도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은
집회나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나머지는 법령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코앞에 있을 텐데 이 정도만 봐도 너무 학습량 안 늘어나겠죠? 예,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시험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네요. 예, 고생하셨고 2020년 22회 경비지도자 시험에 다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